안녕하세요. 얼쏘리 가락 목서윤입니다. 전통 무용 공연, 우리가 공연장을 찾아서 직접 관람할 기회가 많진 않죠. 어릴 적 학교에서 추었던 부채춤, 또 자치단체 행사장에서 보게 되는 전통 공연, 이런 걸 제외하면 옛 춤을 직접 찾아서 관람하거나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흔치 않습니다. 사실 무용뿐 아니라 대부분의 전통문화 분야가 그렇지만 보존하고 이어가는 데 힘을 쏟다 보니까 다양하게 활용하거나 새롭게 재창조하는 데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이 적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최근 들어 전통 문화의 스토리텔링을 입히는 작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얼쏘리 가락에서는 우리 전통 무용에 스토리텔링을 더해서 새로운 보는 즐거움을 만들어가고 있는 한국 무용가 이준규 씨와 함께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너진 못하리라 공돈한 이백발이여 면치 못할 건 주검이로구나 전한 지환이라 시며 실로 황제가 복희세라 성닭이 없어 봉에 심매 말 잘하는 소진장이도 육국지왕은 다 달랬으나 염라대왕은 못 달랬네 그런 놈이야 주고 사짝이라도 있건만은 우리처럼 인생이야 한 번 하차 죽어지면 이 피나나 싹시나나 명사에 해당하야 잊진다 어찐다 서를 말아 너는 명년 춘삼월이면 다시 국나고 국기련마 초로와 같은 우리 인생은 한 번 가시면 명절이라 얼씨구나 절씨구나 지화자들과 아니 이루지는 못하리라 아니 너진 못하리라 우연히 길을 갈 적에 이상한 새가 울음을 온다 무슨 새가 울려마는 척박하전이군 해라 하야 그거진 달을 보고 슬리 가는 모양 사람의 인정지구야 참 어찌 볼 수가 있느냐 이루에 땀대고 보면 후에 막급이 있어 이러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주와 아니 이루진 못하리라
나도 차라리 채거나 아름다운 자태고도 이행하게도 내야 있어 잊으리라고 맹설을 해도 그래도 못 잊어 고통의 새 감아서 보여진다면 소경이라도 되어 불가나 얼씨구 잘씨구 지라자 누가 아니 누진 못하게나 이루진 못하리라 기다리다 못하여서 잠이 잠깐 늘었더니 새벽별 찬바람에 공지가 펄럭 날 속였네 이리 왔나 창문 열고 내다보니 이 문정면 한걸없고 영월조차 왜 밝았나 맞아 해도 그대 아용만 아른거려 긴 밤만 세웠노라 얼씨구나 잘씨구나 지와져 주아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젊어 청춘 고운 그때 엊그젠 둘만 알았더니 온할 뿐이 늙었구나 검던 머리 이어지고 혹던 얼굴 주악하여 무지개게 그대들은 원수 아니라 백발이 모두가 원수로다 세워라 가지 말아라 아까운 내 청춘 다는다 얼씨구 잘씨구 지라자 주아 태평 상대가 예로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무용가 이중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무대 잘 봤는데요. 네. 사실 제가 흔히 알고 있던 전통 무용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보이던데 네. 풍월도라는 게 어떤 춤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보통 춤들은 추상적인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춤을 보게 되면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가 담뱃대를 들고 부채를 들고 힘들면 누워서 쉬었다 가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거든요. 좀 사실적인 표현을 좀 하고 있고요. 이 춤은 이제 송황인 선생님의 마지막 작품이기도 한데 김홍도 그림이 있어요. 네. 뽀이 풍류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이제 김홍도가 이제 벼슬을 그만두고 이제 산 속에서 그냥 좀 삶을 좀 되돌아보면서 유유자적 모습을 좀 살아야겠다 하면서 그린 그림이거든요. 네. 그 그림하고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공연할 때 포위 풍류도라고 제목을 붙이기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노인의 일상적인 모습을 담아낸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게 좀 표현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조금 전에 이제 송하영 선생의 마지막 작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네, 제자시죠? 네, 제가 제자니까 선생님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춤적으로 약간 천부적인 재능을 타고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큰 선생님들한테 춤을 배웠으면 그걸 재창조해가지고 더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품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을 어떻게 스승으로 모시게 된 건가요? 제가 무용을 늦게 시작한 건 모르시죠? 늦게 시작하셨나요? 네. 뭐 얼마나 저는- 늦게? 저는 건축공학과를 입학을 했어요. 아, 그러면서 네. 이제 풍물 동아리를 좀 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풍물 치고 사물하고 그리고 이제 북장단 좀 배우고 소리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춤이라고 하는 것도 좀 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으로 쭉 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늦게 배운 것도 있지만 잘 배우고 싶은 생각이 많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한테 물어도 보고 그랬는데 송화영 선생님은 이름도 못 들어봤었어요. 제가 무용을 쭉 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우연찮게 어떤 선생님이 제 고민하는 걸 보고 저를 손을 잡고 송화영 선생님 이게 찾아뵀죠. 아, 그래서 그때 송화영 선생님을 알았고 그냥 뭐 춤을 본 것도 아닌데 그냥 거기서 눌러서 춤을 배웠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대학 때 이제 송하영 선생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보면 전공을 뒤로 하고 이제 춤을 더 집중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춤춘다. 여자가 춤추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는데 특히 남자가 춤춘다 하면 네. 이게 좀 이상하게 봤죠. 뭘 배우러만 막 다니다 보니까 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랐어요. 아, 그냥 오로지 그냥 저는 앞만 보고 와서 네. 춤을 좀 더 잘 배워야겠고 그리고 내가 좀 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 좀 더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에서 앞만 보고 왔던 것 같아요. 이제 늦게 시작하신 만큼 욕심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정말 특이한 이력 중에 하나가 무용 대회에 정말 많이 출전을 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선생님이 그랬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네. 춤의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공연을 하려면 힘들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네. 대회밖에 없다. 아, 대회를 나가자. 네.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간 해부터 대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한번 대충 기억나는 것만 세봐도 이제 45번 정도 된것 같아요. 45번. 예,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이죠, 이게? 그게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아. 예, 10년 정도 해가지고 45번. 제가 2011년도에 대통령상을 타고 졸업을 했어요. 예. 그냥 얼핏 계산해도 1년에 4번 이상의 예. 대회를 출전하신 건데 아, 예.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했겠어요. 저는 그걸 했기 때문에 춤이 좀 많이 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보통 대회를 나가려면 한 달 전부터 막 연습을 하잖아요. 네. 2달 전에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 공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개인 공연 준비하고 그러면 끝나면 대회 준비하고 이게 춤을 계속 췄던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춤이 뭔지는 좀 알겠고 네. 그러면서 자신감도 좀 붙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게 고생인지 몰랐거든요. 대회 네. 나가는 게 제가 승무를 참 많이 했는데 승무를 하려면 북을 들고 다녀야 돼요. 음. 북 아시죠? 큰 거. 네. 근데 이제 살풀이 하면 수건 하나만 들으면 되는데 이게 북을 들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항상 차도 좀 커야 되고 네.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그냥 그래야 되는가 보다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지금 하라고 하면 못 하겠죠. 그때는 또 젊으셨고 예. 열정도 예. 많으셨으니까요. 예. 근데 그만큼 춤을 또 배우고 싶게 하고 또 그만큼 춤을 추고 싶게 한 춤의 매력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 것은 특히나 이제 제 춤을 추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 깊이를 잴 수가 없다. 춤을 추면서 단전의 기운을 넣고 에너지의 흐름들을 만들어 가는데 네. 그런 것들이 하면 할수록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자만심이 있었어요. 선생님 하는 건 나도 할 줄 아는데 왜 저는 공연 안 시키지? 뭐 네. 이런 거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정말 잘못되고 이게 어린 생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이제 그 깊이가 헤아릴 수가 없으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쟤들 계속 발전적인 노력도 하고 춤도 추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깊이를 한번 도달해보고 싶기도 하고 어디가 네. 끝인가 뭐 그런 욕심도 있고 아무튼 춤을 추면서 있던 그런 정신적인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추면 출수록 오히려 더 채워지고 예. 깊이가 더 깊어지는 예.
어떤 느낌인지 저도 잘하시네요. 한번 느껴보고 싶네요. 배워보세요. 예, 뭐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45번의 대회에 출전했다고 하니까 정말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싶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보신 춤은요, 김홍도의 그림을 춤으로 표현한 거라고 했는데요. 다음 무대는 또 어떤 이야기가 담긴 춤일지 기대가 됩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보시면서 함께 감상하시죠.
새가 날아든다 세종은 모함새 난수문절에 공연새 상보목심 보이는 저 줄린 이정못새 덜이 동촌마다 배장을 지어 삼내 따라든다 말잘하는 앵무새 춤잘 추는 학구름이 손탱이 쏟고 앵앵이 누르며 애처해요 서로이기 낙풍조차 떨쳐난 만창천 대목 나니 나의 시사를 산조야 봉황새 노란이 이쁜 밥 불고 나온 공자리 서선연병 시벌야 와루마면의 배가리 유봉유인님 계신 소식 존경의 무새 그를 짧기가 전하리 가인 이러니 생긴 차가운 수라니 어여 불사 재련새 약소상처 먼길 소강 모청조새 성성기현 영만지현 우려니 소원을 놀래 낸다 학교지상 백보리 고동정 올라든다 왕내리 왕새 이어승상은 백성나 왕사나는 열의 저대기 양유지 담당 공건이 풍동 떴다 진건이 낙하공원이 다서건한다 추수장 전에 나오니 쌍마의 기추어로 부원이 쌍을 내리니 8월 폭풍에 높이 떠백미 주어무랑에 공원장강 백수상은 얼굴상 사고나무새 우청강 나무를 문노라 갈매기 나오기가 구르문다 나오기가 구르문다 해가 무섭게 개경문 솔렁소 노골루만 진한 데끼라고 불고 한띠를 몸에다 입고 이리로 가며 나오 저리로 가며 나오 조경 미련사사오려 사랑의 정신을 놀래게 사랑 혼백을 놀래게 저 노인새가 우네 저 할미새가 울어 우콩콩한 섬에 칠포놀이 허대 머리가 없어 못 팔아 먹는 저 빌어먹을 저 알미새 영수를 대풍년 시절에 쌀을 장에 12마리씩 퍼주어도 생긴 저 할미새 이리로 가며 내리쳐 저리로 가며 꽁지감을 가 댕당당 살 맞은 저 할미새 좌우로 다녀 부른다 저 잿비둘기 날아든다 땅둥이 물로 비둘기
주놈을 못 이겨 총 같은 혀를 내어 파랑공 하나를 입에다 덮어 물고 비둘기를 덥석 안고 가 꿈을 못이 이어서 너울 춤만 춘다네 모르장마 깎아들고 정공명월로 놀아보세. 네, 이번에는 이준규 씨 옆에 초대 손님이 한 분 와 계시는데요. 어떤 분이신지 직접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독립문화사업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만우입니다. 네, 오늘 같이 나와 주신 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가요? 전통무용에 대해서 평소 제가 관심이 있었는데요. 3년 4년 전에 수리문화의 전당 그리고 전주에서 공연할 때마다 이중규 선생님 춤이 좋고 그래서 춤도 뭐 일반 춤이 아니고 전통을 살려가 나가는 그런 춤에 좀 제가 좀 매력이 있어서 그냥 정기 공연을 거의 안 빠지고 볼 때 할 때마다 제가 와서 보고 쭉 그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준규 씨의 춤은 뭔가 좀 다르다 느끼셨다는 예, 좀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뭐 이준규 씨의 춤을 이야기할 때 춤에 스토리텔링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춤의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건가요? 이게 전통무용하면 답습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답습하다 보면 똑같은 걸 반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객들이 이런 사람들이 왜 매번 똑같은 공연을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저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전통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옛날 거기 때문에 옛날의 문화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네. 그 문화 속에서 춤이 어떻게 녹아났는가 그걸 좀 생각하고 고민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연한 것 중에 대표적인 거 보면 전라반가의 수연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부제로는 전라관찰사 조모의 칠순년이거든요. 그럼 얼마나 그게 경사스러운 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잔치를 굉장히 크게 했을 건데 그러면 모든 예인들이 네. 다 모여서 뭐 이렇게 잔치를 했을 거거든요. 그럼 춤도 추고 소리도 하고 막 그랬을 건데 그걸 한번 춤으로 춤 위주로 표현도 좀 한번 해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절도 하고 오래 사시라고 그러면 술도 따라드리고 그런 것들 과정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네. 것들을 춤으로 좀 풀어내서 이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살풀이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런 속에서 춤들을 녹여내면 보는 사람들이 좀 재밌어하고 그리고 이제 춤뿐만이 아니고 주변의 어떤 무대 장치라든지 소품들 이런 걸 사용했으면 좀 이해도 쉽고 네. 그리고 더 풍성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작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준규 씨의 춤을 보니까 그냥 그 동작에 집중을 하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춤을 추게 된 배경, 말씀하신 것처럼 소품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야기가 좀 그려지더라고요. 한편의 그림이라고 할까요? 네.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독립문화사업회에서 이만우 이사장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떤 직책을 맡고 있나요? 지금 저희 문화사업회 그 예술 감독을 맡고 있는데요. 이중규 선생님의 춤은 이게 어떤 춤이든 간에 역사성이나 지역성이나 이런 독창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춤 중에서 좀 전통의 기반을 두고 이것을 스토리텔링화해서 관객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판소리와 춤과 같이 어울려져서 그런 얘기거리를 만드니까 전달력과 그리고 또 공감대가 빨리 형성돼서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 문화사업회가 예술진흥 그리고 또 독립신지훈 선생님의 업적에 따라서 우리가 계승 보존해야 되는 목적에 따라서 절실히 이준규 선생님이 좀 저희들이 요구되고 그래서
예, 많이 쓰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이제 이준규 씨는 전통 예술인으로서는 아직 어리신 나이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루고 싶은 목표나 뭐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제 춤을 추는 사람이니까 춤을 정말 잘 춰야겠죠. 아, 저 사람은 정말 춤을 잘 추는 사람이고 항상 보고 싶고 네. 이런 것들이 좀 되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안주하지 않고 연습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제가 좀 춤을 배우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아직 외국 춤에 비해서 우리나라 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좀 적어요. 어떤 호흡이라든지 몸 쓰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리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아무튼 춤을 잘 추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보일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걸 정리 좀 하고 그게 정리가 되면 이제 저희 선생님이 만들었던 작품처럼 정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게 공감할 수 있는 작품들을 좀 만들어서 같이 공유도 하고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 무용을 매개로 전통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포착해내는 이준규 씨의 작업이 참 매력적으로 오늘 느껴졌습니다. 또 올해 이준규 씨와 함께할 대한민국 판소리 축제도 고창에서 열리는데 그때 모습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얼소리 가락에서는 마지막으로 풍류가 넘치는 무대 공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감상하시죠.
국악인 성경린 선생은 말로는 부족해서 노래가 나오고 노래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손과 발이 움직여 춤을 추게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춤이 하고자 하는 말,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전통무용은 그동안 그 동작과 기교를 전승하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선조들이 남긴 메시지는 잊고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통무용의 스토리텔링을 담는 이중규 씨의 작업은 춤이 말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듣도록 자리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쑤우리가락은 다음 이 시간에도 빛나는 국악 예인들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